1949년 겨울 미국 워싱턴 DC의 한 정신병원 지하 수술실.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조명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스탠드 위에 놓인 것은 평범한 가정용 얼음 송곳 하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 금속 도구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차가운 칼날은 어떤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을까요? 이곳은 바로 단 10분 만의 시술로 한 인간의 삶을 영원한 침묵에 가두었던 월터 프리먼의 악명 높은 실험실이었습니다. 월터 프리먼. 그는 정통 신경외과의가 아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인간의 뇌를 절개하지 않고도 단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인간의 감정을 꺼버리는 충격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의 방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간단하고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환자의 눈알 옆 눈두덩이 안쪽에 얇은 뼈를 송곳처럼 생긴 금속 침으로 뚫고 들어가 뇌의 해마와 전두엽 사이의 신경 연결을 툭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수술을 그는 로보토미라 불렀습니다. 정식 명칭은 트랜스오비탈 로보토미, 즉 안화 경유 전두엽 절제술이었지만 동료 의사들과 대중들은 그의 방식이 마치 부엌칼처럼 간편하다는 점을 비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이스픽 로보토미, 즉 얼음 송곳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왜 이토록 잔인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시술이 당시 시대에 필요했을까요? 20세기 초반 정신질환은 현대처럼 체계적으로 이해되거나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고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 대신 거대한 수용소에 갇혀 지내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르투갈의 신경과 의사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스가 정신질환의 원인이 뇌의 특정 부분, 특히 전두엽의 기능 이상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전두엽 절제술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는 이 파격적인 시술의 공로로 무려 노벨 의학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니스의 이 획기적인, 동시에 논란이 많은 수술법을 미국에 도입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욱 발전시킨 인물이 바로 월터 프리먼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의학계의 주류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의 로보토미 방식은 당시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복잡한 수술 도구나 장비가 필요 없어 빠르고 저렴하며 무엇보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은 시술 후 놀랍도록 조용해졌습니다. 격렬한 행동을 멈추고 말없이 앉아있거나 의료진의 지시에 복종적이 되었고 심지어 종종 무의미한 미소를 짓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절망에 빠진 가족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미소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치료를 통한 회복이 아니라 뇌 기능 자체가 영구적으로 파괴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프리먼의 로보토미는 비윤리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수술 시 환자들에게 마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 주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환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뇌가 파괴되는 과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양팔을 간호사들이 붙잡고 있는 동안 마치 망치질하듯 거칠게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붙이며 얼음 송곳을 눈구멍 안쪽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손맛만을 믿고 전두엽 신경을 파괴했으며 이러한 손맛을 얼마나 잘 느끼는지가 실력의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먼은 그렇게 무려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감정과 인격을 송곳으로 찔러 영원히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로보토미 시술 이후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시술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환자들은 감정, 의지력, 인격의 파괴를 겪었고 이는 곧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환각이나 환청과 같은 일부 정신과적 증상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대가로 환자들은 무기력하고 감정이 없는 살아있는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했는데 프리먼의 아이스픽 로보토미 시술로 인한 사망률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무려 14%에 달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신경외과 수술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외과 의사라 칭하며 수천 건의 로보토미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술을 강행하고 기본적인 소독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12세의 어린 환자에게 수술을 훈련시키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의학 윤리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얼음 송곳이 가져온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헨리에타.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프리먼의 로보토미 시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헨리에타는 목 근육이 마비되어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 의해 소파에 묶여 지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마치 감정 없는 인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비극적인 사례는 어린 소년 12세의 하워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반항적이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 의해 월터 프리먼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워드는 시술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못했고 말도 하지 않았으며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벽만 멍하니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4세 생일을 하루 앞두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프리먼의 잔혹한 얼음 송곳에 의해 영원히 얼어붙어 버렸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월터 프리먼은 이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천 명의 고통을 꺼준 것뿐이다. 세상은 조용해졌고 그건 진보이다. 그는 자신의 시술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로보토미 시술을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차 안에서 시연을 벌였습니다. 그는 이 행사를 로보토미 버스 투어라 이름 붙였는데 이는 마치 유랑 서커스단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시술 후 차분해진 그들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쇼를 벌였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시술이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했던 것일까요? 그의 기이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은 결국 반격을 맞게 됩니다. 1950년대 중반 정신과 의학계에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신약 클로르프로마진 THORAGIN을 필두로 하는 새로운 신경정신 의약품들이 개발되면서 약물 치료를 통한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프리먼의 로보토미 방식은 비과학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보토미의 심각한 부작용과 비윤리적인 실태가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지면서 이 시술은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월터 프리먼의 아이스픽 로보토미는 미국에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의학의 어두운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의 얼음 송곳 앞에서 자신의 삶과 감정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침묵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정신질환의 역사 속에 그들의 희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월터 프리먼의 로보토미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뇌 연구와 정신의학 발전에 알게 모르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술과 그로 인한 처참한 부작용을 통해 뇌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기억 보존을 담당하는 해마의 역할이 밝혀지는 등 뇌과학의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습니다. 로보토미의 실패는 정신의학이 더욱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 즉 약물치료, 정신치료, 그리고 인지행동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980년대 세상에 잊힌 채 폐쇄되었던 한 정신병원에서 낡은 냉동고 하나가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 냉동고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금속 송곳과 손때 묻은 메모, 그리고 누군가의 손글씨로 적힌 섬뜩한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정을 없애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그리고 그 문장 밑에는 WF 라는 이니셜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흔적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며 섬뜩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려 했던 천재적인 의사였을까요? 아니면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유린한 잔혹한 괴물이었을까요? 단 10분의 시술은 수많은 인간의 삶을 영원히 침묵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실화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상상해낸 허구일까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